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류근일 선생의 칼럼을 선정했습니다. 뉴데일리의 논설 고문으로 계시죠. 전 조선일보 주필인데 제가 오늘 고른 거는 이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해서 유근일 선생의 의견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일부러 찾아서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역시 유근일 선생의 그 촌철살인 묵직합니다. 제목이요. 이재명 피습 사실 규명은 의료진, 수사당국, 소관, 민주당 나서지 말라. 부제목 보니까요. 민주당 정치인이 왜 나서서 브리핑하고 유권 해석하나 수사 지도 여론몰이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역사 왜곡, 뉴스 조작, 사실 뒤틀기, 운동권 이데올로기는 말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만 말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바꿔라.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뉴스를 조작하고 사실을 뒤튼다. 운동권 아닌 측도 물론 왜곡, 조작, 뒤틀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극좌는 혁명의 당위성이란 신성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역사와 사실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한다. 실수나 오류 아닌 계획적 재창작. 민주당과 매체들은 자제하라. 이재명이 피습당했다. 모든 질신 규명 작업은 전적으로 의료진과 수사당국에 일임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자꾸 나서서 브리핑을 하고 이러니 저러니 유권적 해석을 하는가? 서울대 병원 측은 왜 입을 닫았는가? 좌익 매체나 좌익 아닌 매체들도 너무 앞질러가는 설명이나 지나친 유추는 삼가해야 한다. 정당들은 더더욱 자제해야 한다. 범인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느니 어쩌니, 민주당의 위장 입당한 자라느니 어쩌니 하는 선택적 판단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자신들이 경찰 의료당국의 고유 권한 위에 있기라도 한가? 한국 대중민주주의의 추한 실상, 8.15 해방 공간에서 조선공산당 위조 집회 사건이 났다. 미 군정 시대의 한국인 검경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맡았다. 그런데 조선공산당과 그 산하단체들과 좌익 매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그건 날조라는 것이었다. 가짜뉴스, 조작, 대중 선동이었다. 왜 그런 조작, 왜곡, 거짓 등 나쁜 짓을 했느냐고 물었다면 그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응수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대한 혁명에 봉사하는 것이기에 그랬다. 왜? 광우병 사태, 교수님 위선이 사태, 탄핵 정변 때의 가짜뉴스는 어땠나?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다가는 구멍탁, 뇌송송, 비틀비틀 하다가 콱 꼬꾸라지는 TV 화면에 광우병 소장면은 또 어떻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어떻게 했다고? 이게 21세기 한국 대중민주주의의 후한 실상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전문 관료제보다 직접 민주제와 지방자치제가 훨씬 더 진보적이라고들 떠들어댄다. 그래서 그 진보적 귀걸이 고작 촛불난동과 잼버리 정신이었나? 폭력의 지배를 부추기는 민중민주주의. 물론 나쁜 점만 보자는 것이 아니다. 성찰하자는 것뿐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민주주의의 타락은 중우정치라고 성찰했듯이 이 중우정치와 폭민정치를 한층 더 악화시킨 장본이 예컨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주의였다. 그리고 한국의 586 정치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버린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바로 민중민주주의다. 정치 테러는 결국 민중민주주의, 법의 지배 아닌 폭력의 지배가 낳은 산물이다. 광신적 팬덤 정치의 흉악한 뒤끝이다. 4월 10일 총선은 바로 이 반지성에 대한 양식, 양지, 교양의 승리라야 한다. 승리를 위해선 가짜뉴스, 조작, 왜곡, 선동부터 깨부숴야 한다. 경찰과 의료진은 정당 권력의 개입을 허락하지 말고 진실 규명과 진실 전달의 고유 권한을 휘어잡아라. 그렇지 못하면 이게 일국의 당국인가? 이게 선진 한국 의료의 권위인가? 이렇게 유근일 선생이 일갈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궁금해서 찾았는데요. 역시나 명쾌하시네요. 요거는 이제 1월 4일 9시 27분에 입력해서 수정을 9시 49분에 했는데요. 이 칼럼은 요게 11시 반에 서울대병원에 브리핑이 있었죠. 그거까지는 유근일 선생이 체크를 못하고선 쓴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걸 봤으면은 유근일 선생이 몇 줄 더 쓰셨을 겁니다. 서울대병원 측도 따끔한 훈계 한마디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오늘 그 브리핑은 의혹 해소를 못하고 오히려 궁금증만 또 남겼는데요. 여기서 유근일 선생은 진실 규명과 진실 전달의 고유 권한을 의료진과 수사당국이 잡아라 그랬는데 경찰과 의료진의 말이 다릅니다. 경찰은 1cm라고 그랬고요. 서울대병원은 1.4cm라고 그랬고요. 민주당은 2cm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다 다를까요? 그리고 의료진은 1.4cm라고 발표를 오늘 했는데 그 발표를 생중계한 YTN 여성 아나운서는 그 몇 초 뒤에
1.5cm로 바로 0.1cm를 늘립니다. 생방송에서 대놓고 시청자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야, 이 무서운 세상, 가짜뉴스 조작, 왜곡 선동 이러면서 민주당은 무슨 짓을 하냐면요, 가짜뉴스를 고발한다고 원내대표 홍익표서부터 그다음에 무슨 위원회인지 뭔지 만들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봉규 TV도 들어갔더구만요. 이러고 재빠르게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이걸 가짜뉴스로 엮어서 대가를 물리려고요. 이제 뭐 방통위에 고발하고 형사 고발하고 이런다고 고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위축되죠. 그리고 이 유튜브 코리아 같은데 막 압박을 넣고 형사 고발한다고 그러면 유튜브 코리아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그 탄압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묻혀지나요? 왜냐하면 그 영상이 이미 다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벌써 센티미터가 다르잖아요. 경찰이 1cm라고 그랬고 의료진이 1.4cm라고 그랬고 민주당은 2cm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다 나왔고요. 사진들도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범인의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또 다 더 뭐 한 게 또 나올 거예요. 휴대폰에서 나오고 뭐 사무실과 집, 아니 뭐 사무실은 없을 거다. 집에서 뭐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와요 앞으로. 그런데 누가 가짜 뉴스를 했습니까? 우리가 나온 현실 가지고 비판했는데 가짜 뉴스라고 민주당에서 난리치고 국힘당은 오히려 김어준이가 가짜 뉴스 하더구만요. 근데 국힘당은 가만히 있어요. 이러니까. 그리고 조중동이라는 데는 유튜브 공격하기에 바빠요. 왜? 이게 또 쪽팔리게 우리하고 밥그릇 싸움 아니야? 나 진짜 미치겠다. 이 조중동 같은 이 엄청난 이 레거시 미디어들은 자기들 자존심이 있지. 우리 같은 이런 별 볼일 없는 1인 매체들은 무시하면 안 되냐? 그냥 바들바들 떨고 유튜브들이 양 음모론자다, 가짜뉴스 양산하다. 그러고 이번에 이봉규 또 빨간 모자 쓴 거 뭐 해놓고 내놓고 뭐 또 트집 잡아서 난리두구만요. 중앙일보, 뭐 TV조선, MBC야 원래 그런 데니까 그렇다고 그래. MBC, KBS 공격은 뭐 워낙 많이 받아봐가지고요. 그건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 그렇죠. 자, 경찰과 의료진의 발표가 다르죠. 민주당이 또 브리핑 유근희 선생 여기서 일갈한 대로 막 브리핑을 하고 지들이 막 하고 몇 센치다 뭐가 열상이라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좌상이라고 그러고 뭐가 뭔지 뭐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뭐 아주 위중한 상태다. 그런데 위중한 상태인데 부산대병원에서 치료 안 하고 헬기로 4시간을 허비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하는데도 말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온 게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성센터장이 얘기했어요. 이재명 이송한 거 바람직하다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가족 뜻을 존중했다. 가족이 옮기자고 그랬다는 건데 가족하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들쑤신 건데 아니 가족이 옮기면 이게 다 옮깁니까? 그리고선 서울대병원의 발표를 보고 부산대병원에선 발끈했어요. 마치 부산대병원에 실력이 없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 같이 부산대병원에서 요청해서 할 수 없이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것 같이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아침에 했잖아요. 11시 반에. 그거 가지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또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산대병원이 또 열받아 있고. 이게 우리 국민들은 자, 의료기관 말이 의료기관끼리 다르죠. 의료기관하고 경찰하고 말이 다르죠. 경찰, 의료기관, 민주당의 이 센치가 또 다릅니다. 언론이 또 다르고요. 그리고 좌파 언론은 그냥 이 가짜뉴스 양성하고 막 퍼뜨리고 그러는데 김어준 같은 놈들. 국힘당은 그거에 대해서 공격 안 하고 민주당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파 유튜버들을.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근희 선생이 일갈하셨는데 민주당 나서지 말라. 이렇게 일갈하시면서 쭉 이제 아주 알아듣게 얘기하는데 저놈들이 알아들을 놈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알아듣지 않죠. 그래도 유근희 선생은 일가를 합니다. 민주주의 타락 누구냐? 민주당의 이 586 이 광우병 사태 효순이 미선이 탄핵 정변을 거친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를 일가합니다. 나서지 말라. 안 나서겠습니까?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부산대병원에서 또 얘기하는 게 우린 최종 의료기관이다. 헬기로 딴 병원 간 건 이재명이 처음이다. 상당히 지금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1cm 그래. 서울대병원 말 100% 믿어 그래. 1.4cm가. 그리고요. 이재명 습격범이 부속심사서 8쪽짜리 변명문을 참고하시라고 그랬는데 무슨 또 변명문이냐. 그리고 조선일보 보니까요. 삼국지를 읽고 있대요. 이 습격범이 피습범이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삼국지는 뭐죠? 여러분 아시죠? 전 삼국지 여러 번 읽었잖아요. 유치장서 태연이 삼국지를 읽었다. 이 조선일보에 또 기사가 나오는데 왜 삼국지를 읽었을까요? 삼국지는 뭐죠? 전략, 전술, 음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술수. 무슨 전략이고 무슨 음모고 무슨 술수냐? 습격범 제대로 이제 다 나온다. 제대로 밝혀라. 왜 찔렀는지 뭘로 찔렀는지 제대로 밝혀. 다 나와. 10년 거기 살 거 각오하고 그런 모양인데 왜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 빼내줄 거 기대하는 거야? 아니면 뭘 기대하는 거야? 그냥
뇌피셜이에요. 제 뇌피. 뭔 삼국지를 왜 읽어? 야, 겁대가리 없이 야당 대표, 그것도 대권 주자를 찔러놓고 태연이 삼국지를 읽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관은 왜 쓰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가짜뉴스 한데, 진짜 가짜뉴스 한 놈 잡아. 김어준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나? 내 입으로 얘기 안 할게 찾아봐. 하여 나 진짜 삼국지 읽었대요. 아이고 진짜 답답해서.